네, 금요일 밤에 열리는 비밀스러운 공간, 우리 하창봉의 주식살롱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기훈입니다. 자, 하창봉의 주식살롱은요, 어디서 해도 쉽게 듣고 볼 수 없는 우리 시장 이야기에 또 비밀스러운 이슈까지 중요한 정보만 쏙쏙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할 우리 주식살롱의 안주인입니다. 우리 하창봉 대표와 문을 열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많은 분들에게 점점 사랑을 네.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는다라는 걸 체감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면서 출발해 볼게요. 그 체감은 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이야기, 그게 또 다음 주 시장에 계속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화두가, 지난번에도 또 엔비디아 얘기를 좀 많이 그렇죠,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올해도 정시가 거의 엔비디아 이야기고, 뭐 이번 주는 사실 엔비디아로 끝나서 다음 주까지 그래요. 이어질 수 있는 이슈가 되고, 사실 저희도 이제 이걸 준비하다 보면 여러 아, 가지 준비 너무 열심히 해주시잖아요. 예, 네. 제가 어떤 뭐 또 이렇게 살롱에 이름이 있는데 네, 그냥 할 수 네,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모든 방송을 정성을 다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그냥 여타 방송이나 매체에서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그래요. 더 이제 깊고 자세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많은 네.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 네, 시간이잖아요. 네 번째 시간 와다 보니까 이제는 이 시간을 오히려 증권가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가 그렇습니까? 다음 주 이슈를 뭐 측정하는 게 아닌가, 정하는 게 증권부 아닌가. 기자님들이? 네, 예. 기자님들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이 시간의 이슈들이 뜨겁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자랑 반, 실제 반 이렇게 실제입니다. 녹여보면서 오늘 또 이렇게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늦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톤도 좀 조용조용하게 대화하듯이 네. 얘기하는데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은 분명히 오늘도 그만큼 좋은 소식을 가져가시지 않을까, 좋은 정보를 공유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변함없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 우리 하창봉 대표의 눈에는 어떤 이슈들이 좀 눈에 들어왔는지 짧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어느 쪽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지만은 이 기업 때문에 음. 아마 많은 경제 매체에서 그 1년 만에 정답. 뭐 정답 엔비디아. 왜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그러면- 했는데 엔비디아가 한 줄을 계속 쓸었습니다. 네, 엔비디아 때문에 경제 방송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14개월 만에 7만 전자. 7만 전자. 그다음에 10만. 10만 닉스. 네. 예. 근데 그거를 뭐 매체에서 진짜 이미디어로 써요. 예. 어떤 매체는 11만 원 찍었다고? 11만 닉스라고. 그건 너무 좀 억울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 이야기인데 사실 부럽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기업이 있었으면 싶은데 그렇죠. 미국에는 이제 1조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1조 클럽. 네, 시가총액을 말하는 건데 우리나라로 치면 한 1,300조 정도가 되겠죠. 어마어마한.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원이면 대략 시가총액 400조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뭐 3개 정도 기업이 되겠죠. 이 여담인데 네. 저희는 뭐 주식살롱이니까 이런 얘기 들었어요. 코스닥 지수를 다 합치면 삼성전자 하나. 네. 그렇진 않습니다. 뭐 그러니까 네. 예전에 그런 왜냐하면 뭐 2차 전지라든지 막 이런 게 올라가 바이오가 1등이죠. 네, 네, 네. 삼성전자 하나.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를 다 합치면은 아마존 하나. 뭐 이런 얘기 네, 지금 들었었는데. 우리나라가 대략 한 2,000조가 좀 넘으니까 네. 애플 하나면 좀 마음이 씁쓸한데 바로 1조 클럽 멤버들 한번 보실까요? 이 또 준비하셨나요? 1조 네. 클럽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로벌에 어떤 친구들이 정말 등치가 큰지 준비를 해봤는데 준비력 끝내줍니다. 네, 네. 가장 큰 기업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아이폰 애플입니다. 애플, 네, 거의 그러네요. 뭐 3조 달러에 육박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윈도우의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바로 사우디 공영 기업이죠. 아람코가 이제 3위를 보이고 있고. 아람코가 그렇게 큰 기업이었네요. 그러니까 뭐 보게 되면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동에서 누구 온다 그러면 와, 두 팔 벌려 나갈 수밖에 없네. 팔불은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거고 이제 알파벳 뭐 이렇게 아마존까지는 다 아는데 이때 맨 오른쪽에 이제 아직은 1조가 안 됐어요. 오늘 또 밤에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 네. 아마 400달러 주당 400달러 정도 가면 거의 400달러 거의 갔죠. 1조 클럽인데 네네. 그만큼 지금 엔비디아의 어떤 약진은 많이 돋보인다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이번 주 정시에서 나온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야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의 시사점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아요. 뭐 혹시 사실 절대 같이 한번 보도록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네네. 전체 매출의 한 70% 정도는 데이터 센터에서 나옵니다. 그러네요. 맨 위쪽에 네네. 초록색 맨 위쪽에 있죠. 초록, 녹색. 네. 한 40억 불 정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게임 쪽은 사실은 생각보다 우리가 엔비디아 그러면 게임 많이 게임인데. 게임은 한
20억 불 정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수치만 놓고 보면 작년보다는 한 38% 정도 내려간 겁니다. 그러네요. 네, 내려간 거고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조금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요 메뉴에 데이터 센터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그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되는 거고 음. 또 하나 제가 여기서 이제 시크릿 우리가 주식 살롱이니까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네네. 아마 대부분이 맨 위에 것만 봤을 겁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 독보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눈에 확 들어오긴 네, 하니까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이 미국은 실적을 발표할 때 앞으로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많이 환호했던 게 사실은 이 그래프 숫자보다도 네. 앞으로 2분기에 50% 이상 성장합니다고 자신 있게 말해버린 거죠. 음.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실적 발표하면 올랐다 빠지는데 네. 이건 또 아닌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지켜볼 이슈인데 중요한 거는 저는 여기서 하나 좀 짧은 거 하나 봤으면 좋겠어요. 맨 밑에 보면 오토모티브라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모양. 저게 지금 전체 사이즈는 0.그러니까 한 3억 불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근데 이 0.3의 이 전장 부분에 대한 요 차량용 반도체인데 이 부분이 YOY라고 하죠. 작년 대비해서 무려 114%가 증가했어요. 와, 엄청나네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발전을 했는데도 0.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어차피 전체 매출이 한 70%는 데이터 센터를 데이터 가는데 센터에서 뭐 나오고, 데이터 센터 네. 쉽게 말해서 앞으로 우리 반도체, AI 반도체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주식 방송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끼리 조용히 이야기하게 되면 3억 불이지만 114%의 증가에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인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차량용 반도체예요. 차량용 반도체. 네. 이 차량용 반도체를 준비하는 기업은 삼성전자도 차량용 반도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미미하지만 저기 밑에 있지만은 어느 정도 향후 지켜볼 때는 전부 다 엔비디아 뭐 HBM 이야기합니다만은 차량용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계속 보셔야 되는 거고 이미 사실 이번 주 시장에 이 관련 기업들이 조금 작아요. 그래요. 예, 뭐 넥스트칩이라든지 몇 개 기업들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조금 강조해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은 엔비디아의 차량용 반도체 쪽이 우리나라 기업과 연관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진행 중인 거죠. 삼성은 이미 테슬라 향으로 차량용 반도체 그래요, 칩을 진행하고 있고요. 업데이트도 네네. 마찬가지고 이제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AI도 마찬가지고 사실 AI라는 게 나중에는 자율주행도 AI로 가는 그렇겠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그 관점을 보게 되고 근데 이번 주에 이제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게 네. 어쨌든 간에 하이닉스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그렇죠. 많이 올랐죠. 지난주 10만 시간에 닉스. 한번 HBM이라는 단어를 한번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하입니다. 대역폭을 키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런 게 있죠. 데이터가 이렇게 뭐 올챙이처럼 좁은 도랑을 치고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올챙이들이 빨리 가고 싶어요. 뭐 개구리든 물고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빨리 가고 싶은데 이 고랑이 도랑이 하천이 좁으면 안 되죠. 빨리 못 가겠죠. 그걸 그렇죠. 넓혀주는 거예요. 그걸 넓혀주는 게 HBM이라고 하고. 예전에 저희가 그런 광고 있어요. 4G에서 LTE에서 뭐 네. 5G, 4G 갈 때 광고에서 이렇게 넓혀지는 그렇죠. 좁아지는 구간을 넓혀주는 그렇죠. 딱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아무래도 생각해 보시면 AI라는 게 우리가 뭐 물어봤을 때 빨리 대답하려면 컴퓨터가 빨리 빨라야 돌아야 되니까, 되지 그렇죠. 않겠어요? 그러려 그러면 데이터가 왔다 갔다 빨리 할 수 있게 대역폭을 넓혀주는 걸 HBM이라 하는데 지금 이제 AI 쪽에서는 이제 4세대예요. 네네. HBM3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점유율은 아시겠습니다만 하이닉스, 삼성전자 지난번에 본 것처럼 거의 그렇게 다죠. 돼 있는데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실제적으로 앞으로도 이제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일각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바로 질문 드릴 건데 아니 그럼 뭐 엔비디아 쪽으로 HBM 하는 게 하이닉스만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하이닉스가 근데 최초로 진행을 했어요. 엔비디아 쪽으로. 물론 하이닉스가 엔비디아항으로 들어가는 매출의 비중은 아직은 5%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 파급 효과에 대해서 그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은 역시나 하이닉스라든지 HBM 관련주로 많이 몰려갔다. 예, 그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가장 눈에 띄었던 네. 이야기는 역시 엔비디아다. 이렇게 하고 또 하나 또 있을까요? 이번 주 또 시장에서 눈이 띄었던 우리 하창봉 대표를 자극시켰던 시장의 이야기 뭐가 있을까요? 바로 또 차트가 바로 나오나요? 아니 뭐 이거 조금 이야기하면 좋은데 네. 근데 이번 주에 사실은 삼성전자 주주분하고 하이닉스 주주분은 좋았어요. 좋았죠. 하지만 그 이해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지수는 올랐으나 네. 기분은 썩 유쾌하진 않다.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관련주,
또 화학 관련주 이번 주에 중국 증시가 계속 좀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뭐 자동차는 뭐 오르진 않아서 빠진 건 아닌데 뭐 철강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제약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약했는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될까봐 좀 걱정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미국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엔비디아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위 종목입니다. 전 세계에서 반도체 기업 중에서 제일 덩치가 큰 친구인데 지수는 올라갔는데 사실은 미국에 있는 나이키라든지 그의 기업들은 스타벅스라든지 우리 스타벅스가 맥도날드라든지 코카콜라라든지 네, 요새 여름에 많이 마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스타벅스 주가는 그냥 치아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의 이제 게이지를 한번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원래 이 게이지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제 공포와 탐욕 지수를 해가지고 시장의 과열과 침체를 나타내는 게이지입니다. 그래서 네네. 저는 이제 이거를 두 가지를 넣어봤어요. 엔비디아는 상당히 이제 탐욕의 구간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리드가 이제 탐욕이라는 라인이고 다른 섹터들은 사실은 뭐 피어 공포 구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은 이렇게 속도가 한 62km 정도 속도로 가는 것 같지만은 이건 엔비디아와 소속된 기업들의 상당히 탐욕스러운 이 탐욕은 나쁜 탐욕이 아니에요. 네,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리드와 익스트림 그리드를 갔을 때 과열이라고 하는 거고 왼쪽은 이제 공포 침체 시장을 말하는데 엔비디아 쪽 반도체 쪽은 상당히 지금 기쁜 탐욕을 느끼고 있는데 그게 아닌 다른 섹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진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시장과 굉장히 흡사하네요. 우리나라도 이번 주를 좀 돌아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대표 필두로 해서 나머지 섹터들은 그렇게까지 썩 유쾌하지는 않았지 않나. 그렇죠? 불과 우리는 한 달 전에 똑같은 이야기 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 배터리 이야기를. 근데 지금은 그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네. 왜 그럴까요? 왜일까요? 왜 배터리 이야기가 속 들어갔을까요? 저도 궁금해요. 아니 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오르면서 지수는 오르고 다른 종목은 다 밀어내고 이틀 연속 코스닥의 종목이 2,000개 이상이 하락을 했는데 네. 4월 달에는 잡아먹을 듯이 그래요. 예? 배터리 오르니까 잡아먹을 듯이 배터리가 없어지는 얘기가 안 됐죠, 시장이. 예.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 사실 제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7만 전자 왔다고 웃을 사람이 몇 명이 될 것 같습니까? 물론 뭐 투자가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항상 시장은 이렇게 약간의 그 누군가는 상당한 기쁨을 누리지만은 그 누군가는 항상 슬프다. 이게 시장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요. 수급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다뤘던 수급 블랙홀 현상이라는 거죠. 수급 블랙홀 현상은 시장이 만들어내는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우리가 이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냐의 문제. 그건 항상 우리의 숙제이고 과제이고 주식시장의 섭리다. 그렇게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엔비디아의 이런 탐욕의 지수를 보고서 네. 어떤 예측을 좀 하고 계실지도 한번 여쭤보고 우리 시장은 아니니까 일단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월가의 반응도 그래요. 월가가 테슬라가 초반에 올라갈 때하고 엔비디아가 올라갈 때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의 네? 시각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테슬라가 나의 성장주의 주인 자리를 엔비디아한테 내주고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 정시에서도 미국이나 주요 IB들이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호불호의 전략하고 테슬라를 바라보는 호불호의 전략이 좀 다릅니다. 근데 네. 알고 놓고 보면 테슬라도 이미 XAI라고 이야기해서 AI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약간은 시장이 제가 그리드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엔비디아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갑작스럽게 수급이 몰린 건 있기 때문에 뭐 다음 주 증시를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생각에 우리가 그러면 다 팔고 이제는 반도체가 주도주인가 이렇게 해서 하기에는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약간 조금 강한 슈팅이 나왔다. 그렇죠. 일단 이걸 보고 차근차근 다음 주도 보면서 진행해 볼 것 다음 같습니다. 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음 네. 주가 변곡점이겠네요. 좀 지켜봐야 될 가장 중요한 한 주.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우리 한창봉 대표의 눈에 들어온 시장 이야기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 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야기는 우리 신윤아 캐스터가 다음 주 주간 일정을 준비해 줬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신윤아입니다. 5월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오늘 우리 증시는 상반된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반도체주 훈풍이 계속되면서 코스피는 소폭 상승세를 보였고 코스닥은 다소 아쉬운 흐름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5월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새로운 6월이 시작되기도 하는데요. 투자하시면서 챙겨야 할 주간 일정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9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이지만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영국 증시가 쉬어갑니다. 우리 증시는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로 쉬어가고요. 미국 증시는 5월 마지막 주 월요일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휴장합니다.
영국의 경우 런던 은행의 날로 동일하게 주식시장이 쉬어간다고 하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0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11시에는 미국의 5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됩니다. 지난 4월에는 시장 예상치였던 100사를 크게 밑돌면서 9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는데요. 5월 예상치는 99로 지난 4월 101.3 대비 더 하락할 전망입니다. 향후 경기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아질지 지표를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날에는 OCI의 변경 상장 및 재상장 이슈도 있으니까요.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1일 수요일도 살펴보시죠. 오전 10시 30분에는 중국의 제조업 PMI가 발표됩니다. 지난 4월에는 4개월 만에 50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달 예상치는 51.4인 만큼 회복이 가능할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경제지표 관련 발표에 이어 이날에는 카타르 에너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산업부는 방한 일정을 통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신중동분 확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장관 방한 이슈와 함께 LNG, 그린 수소, 그리고 재생에너지 등 관련 종목들의 방향성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월의 시작이죠. 6월 1일 목요일입니다. 이날에는 다양한 국가들이 경제지표를 발표하는데요. 오전 10시 45분에는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가 발표되고요. 오후 9시 30분 그리고 오후 11시에는 미국의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와 5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또한 이날에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진영과 와인 문화 선도 기업으로 와인과 관련해 최초 상장하는 나라셀라가 신규 상장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8시에는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지난 4월에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물가지수 잘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또 오후 9시 30분에는 미국의 5월 비농업 고용지수도 발표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중국의 코로나 확산 속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6월 2일부터 6일까지 시카고에서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열립니다. 치료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의 흐름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있을 주간 증시 일정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하창봉 파트너와 다음 주 이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윤아 캐스터가 다음 주 일정을 또 낭낭한 목소리로 채팅창에 써 있습니다. 낭낭한 목소리, 낭낭한 목소리로 아주 잘 정리해 주셨는데, 자 우리 하창봉 대표님 다음 주 어떤 일정이 또 우리 하창봉 대표님의 레이더를 자극하는지 더듬이를 촉각을 바짝 세울 수 있게끔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누구 오는 거 좋아해요. 누구 오는 거 좋아한다고요? 그렇죠. 이 손님은 두 종류예요. 악재나 호재나. 근데 어지간하면 손님이 오는 거니까 호재겠죠. 호재,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항상 네. 이 시간에 다음 주 일정할 때 손님 맞이 좀 합니다.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 손님 이야기가 다음 주 하창봉 대표님을 또 뭐라고 할까 레이더를 탁 키게 만들었네요. 네. 어떤 손님인가요 이번엔? 지금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조선입니다. 네, 조선. 조선. 아. 과연 한국의 조선, 우리나라는 조선이죠? 예. 배 조선. 그렇습니다. 네. 아침이 아름다운 나라. 네, 조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다음 주 일정 중에서 카타르 교통장관의 그래요. 방한, 에너지 장관의 방한 일정 했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흘리면 안 됩니다. 그래요. LNG를 좀 주목해야 되는 이 건가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네. 이분들 설마 그냥 오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지금 20대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의 중동 외교 일지를 한번 쭉 적어봤습니다. 이거는 진짜 그래요. 이거는 차집은 있죠. 하지만 이렇게 정리한 사람 우리밖에 없어요. 어서 그렇죠. 퍼오신 거야? 퍼오신 건가요? 아니 근데 아니 정리하신 거잖아요. 이 카타르 장관의 그러니까 카타르 에너지 장관의 방한 일정을 생각을 해서 네. 이 자료를 준비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서 퍼오셨구나. 아. 알겠습니다. 한번 퍼오다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중동 외교 주요 일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작년 정확히 4분기부터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그다음에 지금 정부와 관련해서 중동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폴란드에 갔을 때도 그다음 일정이 바로 사우디였고요. 네. 국제적으로 지난 11월 달에 아마 가장 큰 하주들 같은데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했었죠. 네, 우리나라 오히려 바로 연초에 아랍에미리트까지 국빈 방문한 이력이 있는데 최근 일정을 놓고 보면 저기 13일입니다. 네. 지난주에 있는데 한국 바레인 통상장관 회담이 있었어요. 네. 여기서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뭐 하나 들고 갔어요. 뭐 들고 갔나요?
네. 이제 못 들고 갔어요. 이때. 뭐 꽃감은 아니고 아. 한 500, 700억 정도의 계약을 우리가 땄습니다. 네, 물론 금액 750억 정도인데요. 이 바레인의 주요 장관이 한국에 온 게 무슨 몇 년이었냐면 28년 만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은 아유 뭐 통상장관 다녀갔는데 750억이 뭐냐 이렇게 음. 볼 수 있는데 바레인은 좀 더 경우가 다른 게 여기서 많이 이제 중동이 뭐가 단점이 네네. 뭐냐면 중동이 그 기름은 많죠. 근데 서비스나 인프라가 약해요. 여기 이제 바레인 쪽 통상장관 왔을 때는 뭐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걸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했었고 이번 카타르 에너지 장관의 방안이 카타르가 일정이 바로 연달아 두 번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에너지 장관의 방안이 있고 통상산업 장관의 통상산업 장관. 방안이 있단 말이죠. 에너지 장관과 통산 산업 장관의 물론 뭐 명칭이 다른 만큼 역할 네. 분명히 다를 텐데 그렇다면 각각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하는 섹터도 달라지는 건가요? 이번 그 방안의 주요 의제는 이미 정부 문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네네. 찾아봤더니 크게 다룰 게 LNG 운반선 수주하고 그린 수소하고 재생 에너지 쪽입니다. 아,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중동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한번 좀 자료를 준비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왜냐면 우리도 지금 중요한 게 지금 중국하고 우리하고 좀 막혀 있잖아요 교육도. 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무역 적자도 되게 심한데 거기서 재고 안 나가는 게 반도체하고 석유화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일정 금액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중동 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어쨌든 뭐 작년 연말 이후부터 중동 분들 계속 만나시더니 늘고 있어요. 이는 대중동향 수출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좀 막혀 있는 중국향이 좀 막혀 있는 걸 좀 중동 쪽으로 눈을 돌렸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미중 패권 전쟁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대중 수출이 계속 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도 판로 자체를 중동으로 늘려야 되는 거고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보면 그래퍼처럼 뭐 3월달 20%에서 4월달 30%로 그러네요. 중동과의 수출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데 고무적이긴 합니다. 네. 이 아까 제가 보니까 카타르 이야기 잠깐 하다가 네. 여기가 지금 올해 23년도에 한 6개에서 12척의 LNG 수주 프로젝트가 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에너지 장관이 방한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네. LNG 수주를 하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게 이제 중동에서 근데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냐고 묻는다면 뭐 제가 뭐 중동을 가본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카타르나 바레인 이쪽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중동에 상당히 의미 있는 임팩을 하나 준 게 바로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바카라 원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이제 인프라라든지 플랜트에 대한 이미지가 생각보다 괜찮군요. 좋아요. 그리고 자부심 가지십시오. 우리나라 경제 전 세계 7위 국가입니다. 네, 그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본다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다음 주 관점에서 약간 조선주들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은 지금 방한을 했을 때 카타르 에너지 장관이 네. 방한을 했을 때 LNG 조선 쪽을 좀 봐야 된다. 그러면 신규 계약건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서 다른 거 뭐 조선 전체 캐파는 중국이 1위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있잖아 LNG 쪽에서는 실제적으로 상대적 우위에 있는데 조선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수주만 했는데 왜 주가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조선주 투자는 크게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가 이제 조선 운임하고 그다음에 신조선가라고 이야기해서 배값이죠. 그러니까 배 만들어 배값 말 그대로. 네. 이 배를 탈 때 말고 이 선박 하나의 네네. 가격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발주입니다. 네, 발주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그러니까 운임도 그럼 중요하겠죠. 발주는 이제 건수고 뭐 한 척을 수주했다 이거고 그러면 운임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한국에서 사실 잘하는 게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선을 잘 만들어요. 네. 또 대우조선해양은 또 잠수함을 잘 만들고 근데 운임을 놓고 보면 유일하게 한 섹터만 플러스입니다. 바로 이 친구죠. 이게 지금 크락스에서 나오는 신한금융투자의 자료인데 선종별 운임을 보게 되면 굵은 색깔이에요. 컨테이너선도 운임이 내려가 있고요. LNG, LPG. 네, 컨테이너선은 왜 그러냐면 저기에는 자동차 같은 거 나르는 거거든요. 네네. 박스고 그렇죠. 벌크선 같은 경우는 곡물 나르는 겁니다. 그렇죠. 곡물이나 뭐 석탄, 원유, 뭐 원유, 뭐 석탄 이런 석탄 이런 건데. 근데 뭐 경기 안 좋으니까 나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LNG 같은 경우 LNG하고 LPG만 막대 걸프로 위로 가 있죠. 그렇게 놓기 때문에 이번 이 카타르 장관의 방안과 통상 장관의 방안에서 네. 우리나라 조선 특히는 LNG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추가 수주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하신 조선주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 앵커님 많죠. 생각나는 조선사 있습니까? 너무 많죠. 조선주 관련해서 저는 LNG 쪽에 관심을 많이 보니까 그 카본, 네. 한국 카본
좀 이렇게 좀 눈여겨 보는. 그렇죠. 네, 왜냐하면 LNG 선을 만들 때 꼭 필요한 본행제 말씀하시는 본행제 거죠. 말 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제 어쨌든 수주를 하는 거는 그 어떤 조선사가 수주를 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만약에 기업으로 조금 이제 우리가 네 번째 시간이니까 네. 이제는 조금씩 풀어드리려고. 기업 이야기 좀 나오나요? 네. 아니 그래도 이제 그래서 LNG가 제일 좋다면 어떤 조선사가 탑픽이란 말이냐? 어딜까요? 한국 채팅창 기대해 볼까요? 꼭 나오실 나옵니까? 것 같은데 좀만 기다리시면 나올 것 조선 같습니다. 이제 뭐 조선 사사라고 합니까? 현대도 있고 미포조선도 그렇죠. 있고 삼성중공업도 있을 거고 한국조선해양 네. 지금 이제 하나오션으로 하나 바뀌었죠. 사명을 바꿀 대우조선해양이 있는데 그 회사 내에서 LNG선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은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한국조선해양. 아마 주가도 이 기업이 제일 잘 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동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실제적으로 LNG전 수주에 포커싱을 맞춰야 됩니다. 네, 그 관점을 다음 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그렇다면은 같습니다. LNG선의 관점에서 1위는 한국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한국조선해양.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눈여겨봐야 될 우리 카타르 네. 장관의 방안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남은 얘기가 있나요 여기? 조선은 여기가 두 번째 또 두 준비한 번째 우리 두 개씩 알아보니까요. 네. 자 어떤 또 이슈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아마 이 이슈는 오늘 엔비디아 때문에 서운했던 이슈예요. 저는 사실 상당히 기다렸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당장은 이미 주가 좀 올라 있는 것도 있고 했을 건데 역사적으로 오늘 역사적인 건 아닌데요. 조선 그래폰에 지나가고. 저 써 있네요. 한국조선해양. 네모를 어떻게 해주시고 요걸 보여주시고 어딘가요? 물어봤으면 제가 알아맞혔을 텐데. 제가 네, 요걸 안 보여주신 거는 알겠습니다. 제 미스테이크죠. 그래요. 여기 아닙니다. 보면 이제 네. 왜 한국조선해양의 제 네모 제일 싸요. 그걸 아. 관점을 보여드리는 건데. 그래요. 네, 이거는 이제 이야기 기업 비용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좋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다음 주에 화두가 되겠지만은 뭔가요? 엔비디아 때문에 조금 억울했던 섹터입니다. 네. 현대차와 LG엔솔 전기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네, 미국에다가. 원래 5월 26일 날 그렇죠. 일정 바로 오늘 일정에 네네. 같이 열렸습니다. 현대차와 LG 에너지솔루션은 이사회를 개최해서 미국의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시장에서는 구체화된다 했습니다만 오늘 공식적으로 나왔고요. 네. 그럼 현대차가 지난번에 보기엔 조지아 쪽에 SK와 함께 대략적으로 한 30기가와트 정도의 배터리 공장을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 나온 게 바로 이 LG 엔솔과 함께 그것도 규모는 비슷합니다. 30기가 정도인데 이걸 설립을 했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계산되면 저희 계산해놨지 않습니까? 60에서 100만 대라고. 네. 이게 뭐냐면 전기차 한 대 만드는데 대략 8,500에서 1만 기가와트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60에서 100만 대 정도인데 이게 생각보다 어이가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이제 아이오닉 5죠. 네. 예, 요거 다 울산 공장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차가 차세대 그 자동차 만들 때 배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들어가는데 1단계, 3단계가 다 SK 거고요. 네. 2단계가 LG엔솔인데 그는 국내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LG는 8개 공장이 있는 겁니다. 네. 합치면은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현대와 LG가 이 부분을 공식화한 것 자체는 생각보다 뭐 지금 약간 자동차 관련주들이 조금 쉬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시그널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차와 LG엔솔 전기차 공장 합작 법인을 설립했다. 네. 요 부분을 좀 주목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 현대차 주목해야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 주목해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 네. 그 이에 또 주목해야 될 것들이 또 있을까요? 있죠. 무엇일까요? 뭐 요건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뭐 지리 시간도 아니고 그래요. 우리가 뭐 미국 가봤습니까? 그래요. 뭐 굉장히 미국의 낯선 몽고멜이 나오고요. 뭐 네. 방송에서 뭐 엘리바마, 조지아만 들어봤지. 가장 중요한 게 월말 월초로 넘어갈 때 네. 가장 좀 매월 현대 기아차는 전월 북미 자동차 판매 동향을 발표를 합니다. 이때 보통 주가가 움직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여러 가지 통계청에서 자료가 나오는데 북미 전체 자동차 판매 동향이 나오고 월간 데이터로 자동차는 매월간 판매 대수가 나옵니다. 이건 네. 4월 데이터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토요타한테 4월에 밀렸네요. 도요타는 원래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래도 예. 네, 전 세계 1위는 저는 마음속에 현대 기아차입니다. 네. 뭐 네. 좋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현대 기아차가 보면 이제 4월달 데이터인데 네. 대략 14만 대 정도였어요. 그래서 10.9% 정도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정말 잘 나가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보니까 지금 기아 주가도 9만 원대 좀 갔다가 만약에 좀 밀린다 하더라도
뭐 절대란 말은 좀 그런데 네.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웬만하면. 네. 네, 이번 주에 그냥 어떻게 보면 워낙 그 엔비디아 이야기 때문에 많이 가다 보니까 자동차가 조금 쉬어간 게 있는데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네. 어느 정도 물론 아까 요거는 양산 자체는 25년 목표입니다. 네, 근데 네. 정의선 회장님이 미국을 2번을 다녀왔어요. 이번 IRA 법안이 안 되면 작년부터 2번 정도를 갔는데 현대가 어떤 정신이 좀 있냐면 하면 된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우리가 스스로 기업에서 뚫어버리겠다 뭐 이런 건가요? 무슨 25년이냐 우리 네. 24년도 하반기부터 바로 네. 그냥 차 뽑아내겠다. 아. 그래서 이제 현대차의 목표는 어쨌든 25년이 아니고 25년보다 조금 빠른 생각보다 내년이에요. 그러네요. 1년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물론 1년 만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의선 회장의 이야기는 최소한 24년도 한 가을부터는 그래요. 바로 미국 상승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내일 또 다음 주에 발표되는 뭐 5월달 북미 자동차 동향의 발표 자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있기 때문에 좀 순위가 밑으로 좀 내려오긴 하겠죠. 조금 내려와도 네, 이제 내려오겠죠. 전기차는 내려갔는데 제네시스가 잘 팔려서 아, 또 내연차가 또. 네, 그러니까 지금 선도해 아직까지는 주니까.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점유율은 이거는 전체 자동차고요. 네, 네. 내연과 전기차 포함. 네. 네. 이건 전체 자동차고 전기차는 아직 뭐 10%도 안 되니까. 근데 그렇죠. 어느 정도 이 순위에서는 뭐 제네시스 효과로 가기 때문에 아, 네. 아마 다음 주에 제가 왜 이걸 준비를 했냐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여기서 이제 삼성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 주에 뭐 우리가 거래일 수는 5일 네, 정도, 네. 4일 정도인데 많이 뿜어야 한 이틀 정도 더 가고 나면 상승 탄력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 떨어지는 타이밍에 현대차의 5월달 판매 동향이 나온다는 거죠. 아, 그럼 시장이란 게 뭐 어느 절묘하네요, 정도 타이밍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는 또 약간 쉬어갔던 자동차주들을 너무 지금 반도체만 바라보실 것 같아서 이쪽에도 여전히 호재가 있다. 이런 거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다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살짝 주춤했던 뭐 2차 전지 뭐 이쪽에도 이게 좀 마중물 역할을 해줄 건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그건 짧게 한번 여쭤보고 마무리 짓게요. 네, 그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지나친 쏠림이 상대적으로 배터리나 다른 섹터를 상대적으로 좀 지나치게 눌렀으니까. 네, 네.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이건 삼성전자보다는 사실 하이닉스거든요. 하이닉스의 상승 각도의 완화는 결정적으로 또 오늘 잠깐 이번 주 밀려버렸던 자동차나 2차 전지 쪽에서 하락세를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수급과 쏠림과 완화 속도가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주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슈 하창봉 대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정리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카타르 에너지 장관이 방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LNG 쪽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너무 강한 이슈에 살짝 눌리긴 했지만 현대차와 LG의 미국 합작법인을 설립한 거 요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현대 정신으로 조금 빠르게 진행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면서 주목해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저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음 주 눈여겨볼 만한 일정들 만나보셨습니다.